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던데. 화면 같이 봐도 아무것도 모르겠던데 진짜 그분들은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병을 찾는 첫 번째 의사입니다. 잘 훈련된 영상의학과 의사는 보통 사람보다 회색조 영상의 밝기를 10배 정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음파실에서 인터벤션 시술할 때 다학제 협진실에서 환자분들과 항상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상검사의 작은 단서를 모아 진단을 하는 탐정과 같은 존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모여주셨는데 각자 소개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에서 복부 파트를 맡아서 일하고 있는 최문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원을 하고 있는 유방전공의 최선형입니다. 촬영 장소가 저희 병원입니다. 킨스 의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의 영상학과 정승은입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복부 비뇨생식기였는데 요즘은 제너럴하게 이것저것 영상학과 의사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그 다른 파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 배우는 느낌으로 하는데 엄청 재미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에서 복부 비뇨기 하고 있는 최준일입니다. 부록같이 이제 중재 시술도 하는데 지금도 좀 전에 간암 하나 태우고 왔습니다. 영상학과 인지도가 상당히 좀 낮은 편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내부사항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내부사항이 없으니까. 현대의학에서 뭐 옛날같이 이제 이렇게 배 두드려 보고 이렇게 청진하고 이렇게 진단하지 않고 사실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영상 검사로 다 병을 진단을 하고 있어서 거의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 오시면은 받으시는 진단은 거의 저희 손을 거쳐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 환자분들이 저희를 직접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존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저희는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있지만 뭐 영상의학과 전문의라는 게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좀 몰라줘서 가끔은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는 영상학과 한다 그러면 뭐 너 왜 병원에서 사진 찍는 기사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하지 말라고 했었던 친구들보다 뭐 더 나이 많으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후회하시잖아요. 그때 아빠 엄마가 반대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지금 너무 고생스럽다고. 그런데 이제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실제로 영상학과 의사를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 좀 인지도는 낮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다학제 협진 같은 거 들어가면 사실 다른 선생님들은 말만 하는데 영상학과는 계속 영상 열고 뭐 엄청 일은 계속 많이 하는 게 영상학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시고요. 가끔 가다가 보면 초음파 찍는 거는 의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하는 초음파 의사한테 꼭 받아야 한다. 의사한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그런 검사는 영상학과의 전문성이 필요로 하고 전문성이 더 빛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요즘 복부 판독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영상의학과가 결국 병원에 환자가 만나는 첫 번째 의사가 아닐까. 물론 이제 각과 선생님들 만나서 처방을 받고 CT를 찍고 하지만 결국 병을 찾는 첫 번째 사람은 영상학과 의사고 그래서 영상학과 의사가 판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그 영상에서 찾아내는 게 달라지는데 환자분들은 영상도 다 당신이 만나는 그과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초음파 하러 들어가면 우리 교수님 왜 안 오시냐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교수입니다. 제가 교수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교수님보다 내가 훨씬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진짜로 지금 이제 팩스라고 그래서 사진을 촬영을 하면 이제 그 온라인으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전공의를 할 때는 인쇄를 해가지고 필름을 봤었거든요. 필름을 받고 필름을 걸어서 이렇게 봤었어요. 그러면 이제 필름이 인화된 거는 한 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환자가 사진을 CT방에서 찍고 그러면은 이제 그 필름이 먼저 영상학과로 와서 판독을 받고 뭔가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조기 위암 환자라던가 그래서 간단하게 수술해서 자기네가 보겠다라고 해서 외과가 필름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환자 퇴원하고 그 이후에 필름을 영상학과로 내리는데 위암은 별거 아닌데 난소에 전이가 간 게 갑자기
나타났다. 사실 위암이 별게 아닌 거 아닌 거죠. 난소암이 이렇게 떡하니 보여서 혹시 이거 난소는 확인하셨나요? 라고 저희가 얘기하면 이제 사색이 돼가지고 환자가 수술하고 OP 팔로업 하는 날 다시 와서 이제 산부인과와 이거 수술을 다시 추가로 더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 이게 실시간으로 이거가 안 될 때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영상학과 의사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아니 실시간이어도 그래요. 맞아요.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지금 영상의학과 인지도가 좀 높아지긴 한 게요. 요새 인기가가 무슨 정재영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의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분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재영이 인기가다. 근데 정재영이 정신건강의학과였다가 요새는 정형외과로 바뀌었거든요. 정재영이란 말은 그냥 똑같은데. 아 정형외과야, 맞아.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가 인기과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알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입시를 애들을 해서 이제 입시를 하는데 애들이 피한성 정재영 전공의 정원이 어느 병원이 많다. 이런 걸 갖고 의대를 지원을 하는 거에 선호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학생이 뭐 무슨 이 의대는 학생이 50명인데 피한성 정재영 전공의가 TO가 20명이니까 전체 입학생 중에 40%가 그 과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대학.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재영 뭐 이런 인기과 이름에 이제 우리 과가 올라가 있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구나. 의사가 아직 안 된 고등학생들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옛날보다는 많이 인지도가 올라갔다. 이제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영상학과 그래서 왜 하셨어요? 교수님 때는? 그때는 안 인기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나 때도 인기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몇 년 네. 동안 인기 있는 건가요? 30년? 네. 저 때 아니, 인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80년대 후반 학번에서 90년도, 91년도 학번까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요? 85, 86 그때.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CT가 막 여기저기 병원들에 도입이 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래서 지금은 영상의학과 전공의가 1년에 150명 정도 되지만 그 당시에는 200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경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내가 86학번이고 93년도에 전공이 이제 1년 차였는데 그 당시 영상학과가 이제 갑자기 인기가 좋아진 과가 돼서 그때 거의 2.7대 1 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한 사람들이 우리 밑에 학년으로 쭉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거는 뭐 지금의 인기 있는 거랑 조금 다른데 CT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영상 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리가 진취적으로 새로운 걸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했던 거지. 그러니까 교수님은 왜 하셨죠? 교수님. 나는 내가 이제 후배 그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선정할 때 환자를 보고 싶냐 안 보고 싶냐 그 다음에 환자를 보면 외과를 할 거냐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너를 할 거냐 메이저를 할 거냐 대학 교수로 남을 거냐 아닐 거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선정을 하다 보면 과가 내로가 되는데 저는 이제 인턴 때 전공이 응급실을 하면서 환자를 보호자라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턴을 돌면서 그 흉부 X선이 매일 찍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필름이었는데 가서 이제 인턴 필름 끙끙 찾아가지고 거는데 아침에 임상과에서 다 모여가지고 뭐 교수님부터 이제 학생까지 다 모여가지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으면 가서 인턴이 가서 그때 방송학과인데 교수님한테 가서 판독 받아와. 그러면 이제 들고 가는데 우리 그 교수님이 그 서클 지도 교수님이어가지고 나는 이제 프리리 들어가서 판독을 딱 받아서 그게 뭔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영상학과를 했고 뭐 영상학과 한 거에 대해서 절대 후회 없고. 최진희 교수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의대에 들어올 때부터 영상의학과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한 번도 생각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의대를 꼭 들어오고 싶다기보다는 저는 물리학과를 갈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물리학과 대신 이제 의대를 가게 됐거든요. 사실 뭐 물리학과는 뭐 이게 개인적인 얘기지만 같이 고등학교 다니던 친구가 물리학과를 갔는데 그 친구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시험은 비슷하게 봐도 그 수학이나 이런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이제 수학 문제, 물리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천재들이 해야 되는 학문이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약간 뭐 그냥 평범하고 그냥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의대를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의대를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의대를 오면서 그래도 나는 물리학이 너무 좋아서 이제 물리학을 좀 할 수 있는 분야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서 봤는데 그 당시로서는 영상학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나중에 영상학과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어요. 근데 전공이 그 물리 강의 왜 안 하세요? 몇 번 했습니다. 요번에 추천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같이 평범한 사람은 의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최서연 교수님은 인기 없을 때 하신 네, 제가 제일 인기 없을 때. 제일 인기 없을 때예요. 진짜 전문의 보드가 저 때가 아마 40 몇 명 했을 그때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뭐 경쟁률이 어딨어요? 서로 와주세요 할 병원 때였었거든요. 200명인데 50명 뽑았을 때야. 네, 맞아요. 아니 처음에는 그래도 한 60명 정도로 뽑혔을 거예요. 애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시험 볼 때는 40명이 남았나요? 아무튼 40 몇 명이 아무튼 그 보드를 딴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제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었는데 간 이유는 인턴 때 사실 저도 응급실 돌면서 환자들한테 조금 데이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정말 그 이기적인 민낯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인턴 시작하기 전에 가고 싶은 1, 2, 3가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과는 인턴 때 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과가 영상학과 못 돌았거든요. 근데 정말 처음 두 개과는 돌아보니까 진짜 완전 X. 근데 물론 이제 남은 세 번째 영상학과를 했다기보다도 저 스스로 환자한테 되게 공감해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나 같은 사람은 환자를 직접 많이 만나고 치료해주는 의사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나는 그러기에는 좀 모자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영상학과 의사한테 많이 물어보고 영상학과 의사 의견을 구하고 영상학과가 많이 도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쪽에서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과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일단 1번, 2번을 지우면서 3번밖에 안 남았기도 했지만 하고 나서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성격에 딱 맞다 생각했고 사실 저희 아버지는 반대하셨거든요. 영상학과 옛날 그 방사선과 그 CT도 없던 엑스레이만 찍던 시절에 그 방사선과를 보셨던 분이셔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서는 정말 잘한 것 같다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최근에 100개까지는 해봤어요. CT, 복부 CT, MRI 160개까지. 안 받아본 마사지가 없어요. 타이 마사지부터 해가지고서는